폴란드에 살던 마테우즈 카예키는 아주 좋은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여자친구와는 꽤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노버에 살았고 마테우즈 야코냐는 폴란드 북서부의 리피아 고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곧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가기 위해 2018년 3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에 1998년식 BMW 525 차량을 운전해 리피아고라로 출발합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3월 29일 오전 8시쯤에는 도착할 예정이었죠. 아버지는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마테우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는 교통체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곳은 국경으로 그가 사는 곳에서 리피아고라로 가는 길에 있는 도로였죠. 거기엔 사람이 여권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닌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정체된 시간에 마테우즈는 야코녀에게 한 2시간 뒤쯤에는 그녀의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2시간 뒤면 도착한다는 마테우즈로부터 연락이 닿지도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야코녀는 오후 5시에 하노버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연락되지 않는다며 걱정을 하지만 여동생은 별일 아닐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곧 올 거다. 라며 그녀를 다독였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락 없이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보랬지만 아직 실종 신고를 하기엔 어렵기에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답니다. 4월 초 가족은 독일과 폴란드 경찰에 그의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만 독일 측은 폴란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폴란드 경찰에게 아들의 핸드폰을 먼저 찾아달라 요청합니다. 꽤 오래 그의 폰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독일 신카드를 사용했기에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측에선 그가 폴란드에서 실종됐기에 그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폴란드 경찰 측은 마테우즈 핸드폰이 폴란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아버지와 통화할 당시의 위치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사라져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경찰의 뚜렷하지 않은 수사에 답답했고 그들 나름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지나갔을 도로를 확인하고 주유소에 들러 CCTV 영상을 요청했고 근처의 마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실종을 알렸죠.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아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는데 2018년 9월 12일 마테우즈의 부모님이 사는 고향집인 후트코프에 이웃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집 업간에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거의 7월부터 이랬는데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아마 야생동물이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왔나 봐요. 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웃 사람은 헛간을 확인하겠다며 허락을 받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헛간은 반은 벽으로 막아도 또 다른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위에 다락이 있었죠. 이웃은 헛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락으로 올라가는데 옷더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웬 옷더미?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곧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리된 유골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곳을 확인해 매달린 올가미와 바닥에 놓인 그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것에 치아 몇 개가 빠져 있었고 옷에는 혈흔처럼 보이는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폴란드 생수와 오렌지 주스가 있었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DNA 확인 결과 마테우즈라는 것으로 신원이 밝혀집니다.
발견된 소지품에서 다른 이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측은 이 모든 게 마테우즈가 사전에 미리 계획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족들이 항의를 했지만 전혀 또 다른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분석 등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고 그가 사는 하노버에 위치한 아파트도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죠. 아버지에게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그곳에 없었고 운전도 하지 않았으며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독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테우즈는 기차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데르로 이동했고 가족들에게는 폴란드로 왔다고 전한 뒤 걸어서 폴란드 마을인 슬로비체로 이동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호텔에 체크인을 했답니다. 다음날 바르샤바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탄 뒤 고향인 후트코프에 가까이에 있는 마을까지 이동했는데 그 뒤에 그가 어떻게 후트코프까지 이동해 헛간까지 갔는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차 역시 폴란드에서도 독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열쇠가 헛간에서 발견됐음에도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너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2018년 여름 내내 헛간의 문이 열려 있었고 가족들이 들락날락하며 헛간을 사용했지만 누구도 마테우즈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 말이죠. 경찰 측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며 경찰이 수색할 당시 바닥에 깔린 건초들 사이사이를 수색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비난했죠. 이 사건은 너무나 이상한 마테우즈의 행적들과 또 이상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과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미스테리하다며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특이하게요. 혹시 신원불명의 누군가에게 잡혀 강제로 이곳에 도착해 무서운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괴상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케이스도 있기에 완전히 배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찜찜함이 남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곧 태어날 아이를 두고 정말 그는 그렇게 떠난 것일까요? 경찰의 결론대로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를 괴롭혔을 그것들의 무게를 잊고 지금은 편히 쉬고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괴이했던 그날의 미스테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